자, 어제 사상 유례 없는 폭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침수 사고, 사망 익사 사고부터 거의 수도가 마비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윤석열이 서초동 아크라비스타 자신의 사저 주변이 지금 이 침수가 됐어요. 그 영상에 보면 아크로비스타의 그 엘리베이터 위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이 침수됐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수구가 넘쳐나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지금 나가서 중앙재난본부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서초동에서 이제 퇴근을 했다가 광화문 또 청사내에 재난본부를 갈라 했는데 주변 도로가 다 막히고 침수되어서 가지 못하고 헬기를 타고 가려니 남 아파트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이 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윤은 폭우로 침수 사태가 자신의 아파트부터 지금 당해서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새벽까지 전화로만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피해 사항을 보고받고 각종 지시, 출근 시간을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가능하다면 11시로 늦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이 폭우가 왔는데 대통령의 사저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윤이 애초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지금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겠다. 한남동에 공간을 고쳐서 거기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만 않았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모든 일을 다 보고 또 광화문까지 가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지시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비가 와도 발이 묶이는데 대통령이.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윤 정권의 혼란상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어제 유례없는 폭우가 올 거라는 거는 퇴근 시 무렵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제 6시 좀 전후해서 퇴근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퇴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퇴근하지 말고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야 되는 것이냐? 야당조차도 어제 왜 퇴근했냐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발이 묶여서 나와서 9시, 10시쯤에 이제 재난본부를 갔다가 노란 잠바 입고 방문해야 되는데 재난본부를 가지 못했어요. 이게 비라도 그 정도인데 비가 아니라 만약에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윤은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에서 발이 묶일 겁니까? 그 전에 이제 한남동 관저로 간다고요? 자, 왜 이유 없이 청와대를 비우면서 청와대에다가 소파 갖다 놓고 팔더만요. 광고하더만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윤은 지금 현재 윤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제 폭우에 이 사저에 고립된 본인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왜 청와대를 거부했다가 이 지경을 불러일으키고 전화 들고 대통령이 방에 앉아서 지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나? 그래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청와대에 다른 대통령이 그냥 갔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대책본부나 위기관리센터, 벙커 등에 가서 긴급상황을 지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폭우로 자택에 고립되고 그 자택도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거기에 전화 하나 들고 총리한테 핸드폰으로 지시한다. 이게 도대체 국가냐?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오늘 아침에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순애 교육부총리 겸 장관이 그만뒀어요. 자, 그런데 박순애가 그만두는 문제는 박순애의 문제가 아니라 박순애한테 누적되어 있는 문제가 사실상 현 정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박순애라는 사람이 보면 딱 우리 사회의 기득상청의 행태를 대변합니다. 사고 쳐놓고 그걸 갖다가 적당히 수습해가고 음주운전요. 그리고 그의 자식 키우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이 조교 등을 다루는 고압적인 방식, 심지어 조교한테 이 가정부 아줌마 면접 문항까지 작성하고 커피를 자기한테 가져오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입으로 전송시키고 자기하고 했던 단톡방 내용도 지우라고 했다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자기가 특출난 상층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여자예요.
그러면서 살아왔고 그런 여자를 발탁 해서 전공도 아닌 행정학하고 교육학이 같습니까? 행정학 전공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흠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이 음주운전이라는 흠도 있었죠. 자, 그랬다가 이 여자는 또 튀어보겠다고 만옷의 치약 그리고 왜곡 폐지 등을 주장했다가 지금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온갖 이 정권의 잘못은 박순애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박순애 옷 뺏기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박순애의 잘못이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치포동맹, 펠로시 냉대 그리고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서 지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권에. 자, 저한테도 지금 뭐 이리저리 연락이 오는데요. 왜 나한테 연락이 옵니까? 그래서 나한테 연락 오고 어쩌고 할 부분이 아니라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바뀌지 않고 지금 박순애가 아니라 누구를 바꾼다고 무사하겠습니까? 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 것과 이번에 미국에서 온 펠로시 하원 의장을 패싱한 것이 같아 이렇게 했는데 동맹을 강조한 윤이 뜻밖의 선택을 했다고 조선일보 칼럼에서 임민혁 정치부 차장이 언급을 했어요. 휴가 이유대에다가 국익을 고려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중국의 눈치 본 거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결론은 그렇게 이미 났어요. 그러면 윤 정권의 외교 지향이 뭔가라는 부분에서 커다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국은 예의 바르다고 미국은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윤은 중국에 예의 바르고 싶고 이 미국에는 불쾌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펠로시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중앙일보는요, 윤이 펠로시를 만났어야 할 이유라고 애영준의 시시각각에 대만 해협과 한반도 정세가 상호 연관이 있다. 이것도 내가 맨날 한 이야기고 아까 천안문 막루와 펠로시 패승도 한 이야기예요. 중국 눈치 보기였건 휴가 핑계였건 국익 걸린 외교 일정을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냐.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는요, 한규섭이 윤의 대통령 최대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입당 직전에 리스크가 한번 있었고 윤핵관과 이준석과의 이 싸움이 있던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리스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리스크들은 윤이 힘이 없을 때입니다. 윤이 이제 모든 힘을 다 쥐고 대통령 당선되어서 오늘로 이제 취임 3개월이 됐는데 이 리스크가 여전하다면 윤은 결국은 3개월 만에 윤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윤이 아마 정치를 오래 했으면 대통령이 안 됐을 거다. 기성 정치인이었고 정치 경력이 길었다면 안 됐을 건데 짧았으니까 얼렁뚱땅 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명박, 이재용, 신동빈이를 사면심사 대상에 올렸고 김경수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석기까지도 거론되고 있어요. 자, 8.15 사면에 이들을 풀어준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윤은 이 사면을 국민통합이라고 우길 건데 자, 지금 이명박, 이재용, 저는 신동빈은 빼겠습니다. 신동빈은 지난번에 사드 때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어요. 자, 이명박, 이재용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통합입니까? 이 둘을 안 풀어줬다고 국민통합이 안 되고 이 둘을 풀어주면 국민통합이 됩니까? 자, 치포 동맹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와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치포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반중연합이 맞는데 오늘도 보면 연원호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을 동원해서 조선일보는 반중연합이 아니다.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일 찬스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미국 중국산 소재 부품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그래서 반도체에 이어 이제 전기차까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지우기에 가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치포를 중국에 펠로시를 냉대하고 치포 들고 중국에 가서 미국이 예비 회의를 하자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했으면 좋으리까? 하고 박진희 머리를 조아리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려고 갔지요. 미중 갈등 속에 설득 외교 채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과 공급망 안정적 관리를 협의한다. 논란을 놓자지요.
자, 박쥐는 중국의 우리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공급망 분야에서도 주요 상대국이다. 중국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중국에 지금 협의를 하러 갔다. 사드 3불까지 이야기를 한다. 자, 중국의 치포를 가지고 의논하면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예비 회의할 때 이 치포를 깨라. 그래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치포는 반대한다. 오히려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끼리의 교류와 인적 교류 그리고 협력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장해라. 뻔히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지금 치포를 하고 오늘 나왔던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반도체 이어 전기차까지도 한마디로 중국산 소재 부품을 쓰면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걸 알면서도 중국하고 헛소리를 지금 입맞추러 갔어요. 자, 미국이 봤을 때는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협의하고 치포 회의에 오겠다. 이것들이 간첩이고 무산시키고 재뿌리로 오는 거지 진정으로 오겠습니까? 그럼 치포를 왜 저렇게 할까요? 펠로시를 왜 냉대했을까요? 다 연결돼 있죠. 기본적으로 한국의 삼성, SK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공장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당장 그걸 갖다가 중단하자니 손실이 크고 그래서 그런 중국의 이 협박에 삼성, SK가 굴복되고 이 삼성, SK는 윤 정권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윤 지시하에 박진희 가서 저러는 거고 윤은 그들과의 삼성, SK 등과의 관계에서 펠로시를 냉대한 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지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다 연결해서 결론 짓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 삼성, SK라는 거대한 이 벽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까 겁이 나서 그러죠. 황장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요. 뉴핑에. 뭐 유튜브 노딱지. 그거 감수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정도의 상식도 이어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윤이 여기서요, 완전히 뭐 정무 홍보 기능을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해결을 한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애한테 들어있는 문제는요, 애초에 윤 정권이 문제가 기득권 지향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에 딱 맞는 박순애를 땡겨다 쓴 거고, 박순애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윤 정권의 표준적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윤이 당연히 재벌과의 관계, 치포, 펠로시, 치포 그러니까 무효화시키고 펠로시를 냉대하고 또 재벌 사면해 주려고 하고 전직 대통령 돈 먹은 사람 사면해 주려고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자, 이런 시각을 고치지 않으면서 뭐 홍보 기능 보강하고 공보 기능 보강해서 이 위기가 탈출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 비 올 때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갇혀서 전화 돌리는 윤석열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는 물이 떨어지고 지하 주차장은 잠기고 청와대를 거부하고 집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터지 빡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